안녕하세요. 18.5도입니다. 오늘은 잘 만든 공포 영화 잠에 대해서 리뷰하려고 합니다. 잠은 몽유병을 앓고 있는 남편과 그 아내 이야기입니다. 제한된 공간과 제한된 인물들로 마치 단편 영화를 보는 것 같죠. 스케일 자체가 한정이 됐죠. 대신 촘촘하고 아주 밀도가 높습니다. 공포 영화라고는 하지만 갑툭 튀를 한다든지 고스런 자극이 있는 것도 없죠. 그럼에도 심리적인 압박감에 숨이 막힙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공간에서 벌어지는 믿음과 의심에 대한 불안함 때문인데요. 오늘은 영화 잠에 대해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스포는 없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공포는 사람이죠. 가족이 가장 불안할 수 있는 건 가장 안전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안전해야 한다고 믿는 곳이기 때문이죠. 영화는 수면 장애로 인해 밤마다 점점 기괴한 행동을 하는 남편과 점점 그 남편을 두려워하며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주된 공간은 부부의 빌라죠. 제한된 공간이지만 안방과 거실, 베란다, 화장실 등을 잘 오고 갑니다. 부부는 참 단란하고 애정이 넘쳐요. 그래서 밤이 되면 돌변하는 남편의 몽유병 증세가 충격적이고 또 무섭기도 합니다. 남편의 대비되는 두 얼굴이죠. 그 공포를 단 둘만 있는 공간, 외부와 연결되지 않은 공간에서 아내 혼자 맞닥뜨려야 합니다. 외부인에게 연결되지 않은 안락하고 아늑한 공간인데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됩니다. 특히 가장 사적인 침실과 잠자는 시간이 가장 불안한 순간이 되죠. 침실과 잠자는 시간도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런 대비를 많이 가져오죠. 안락한 잠자리 때 공포스러운 잠자리, 꿈 대 현실, 과학 대 미신, 함께하는 부부와 혼자 사는 부부, 빨간색 대 그렇지 않은 색, 몽유병 남편 대 자상한 남편, 두려워하는 아내 대 광기 어린 아내. 그런 대비를 통해서 믿음과 의심이 같은가 다른가를 질문합니다. 영화는 1, 2, 3장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1장과 2장은 아내의 시점으로 구성이 됐는데요. 1장에서는 부부의 따뜻한 관계, 그리고 임산부인 아내의 불안함이 있었고, 2부는 시간이 흘러서 아기가 태어나면서 생기는 공포, 아기를 지켜야 한다는 아내의 공포입니다. 3부는 남편의 시점으로 오컬트적인 요소들이 속도감 있게 전개되면서 속도감 있게 또 이야기를 마무리하죠. 1장과 2장이 사랑하는 마음과 공포심, 그것이 아내의 시점이었고 남편은 의심스러운 공포의 주체였는데요. 3부에서는 이 역할이 바뀌게 되죠. 공포는 남편의 시점이 되고 공포의 주체는 아내로 변합니다. 공포의 주체와 대상이 뒤섞인다는 건 우리에게 익숙한 믿음과 의심도 사실 뒤섞여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공조는 함께하면이라고 하는 우리가 설정한 가상의 전제에서 출발을 합니다. 우리가 정해놓은 틀과 가정이 있죠. 그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공동체의 그런 가정은 중요하죠. 사람들은 가족이라 해도 각자가 바라보는 세계관이 있고 살아가는 환경이 다양합니다. 그렇게 부딪히며 깨지기도 하고 조율하기도 하고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자기의 세계관을 단단하게 구축해가는 거죠. 그런데 가족이라는 단어는 그런 과정들에 대해서 관대하지가 않죠. 가족이라는 건 과정이나 다양성을 삼켜버리는 맹목적인 믿음도 많습니다. 가장 은밀하고 닫힌 관계이기 때문에 안전이 보장돼야 하기 때문이죠.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 영화의 빌라는 공간과 가족이라는 개념과 함께 이게 다른 명제이면서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사적인 공간이고 또 내밀한 관계가 바로 가족이죠. 그래서 가족 안에 벌어지는 일들은 외부에 제한되고 노출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안전할 수 있지만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외부에서 올 때 둘이 함께라면 극복 못할 게 없지만 상대에게서 올 때 문제 해결의 과정은 가장 숨막히고 공포스러운 순간이 그래서 됩니다. 부부라는 게 그렇죠. 막연한 믿음이 부부라는 전제 안에 숨겨져 있고 합의되어 있습니다. 막연한 의심은 막연한 믿음으로 덮어주기 쉽습니다. 그래야 하니까요. 가장 사적인 곳이 가장 안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가져오는 다양한 대비는 그 믿음과 의심이라는 양면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같습니다. 부부와 홀로 사는 부부, 이중적인 남편과 아내의 모습, 빨간색, 꿈, 그 대비를 통해서 부부 안에 있는 믿음과 의심을 똑같이 배치하는 거죠. 달라 보이지만 공존합니다. 사람의 심리는 자기가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의심하고 싶은 대로 의심하려고 하죠. 현수에게 약을 주던 의사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믿는 확신대로 남편에게 처방을 합니다. 이 영화가 심리적으로 압박해 오는 공포는 이 전제에 우리 모두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를 바라보는 남편의 시각과 아내의 시각은 같을 수가 없죠. 가족을 바라보는 남편과 아내, 자녀의 시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하면이라는 전제는 숨이 막히게 합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제에서 문제풀이가 시작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공포죠. 카메라도 늘 집안을 배경으로 하면서 시선을 붙잡아 둡니다. 심리적으로 죄어오는 공포가 더 극대화돼가죠. 관객도 그 전제에 강제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감독이 장편은 처음이라고 하는데 신인답지 않게 불필요한 것을 과감하게 배제했죠. PPT 장면에서 빔을 붉은색으로 하는 등 여러 복선들도 단단하게 배치했고 회수도 해갑니다. 이야기의 얼개도 주체와 대상을 자연스럽게 오가면서 믿음과 의심에 대한 경계를 역시 똑같이 뒤섞었죠. 잠이라는 시작과 잠이라는 마무리로 또 이야기도 같이 묶어놨습니다. 속도감도 있고요. 마치 비발디의 사계 중의 여름처럼 폭주하고 질주하고 달리다가 먹구름이 사라지듯이 그렇게 빠르게 맞춰지는 세련미가 있습니다. 이야기는 표면상으로 어느 한 인물의 입장이 사실일까 또는 아닐까를 떠나서 처음부터 중의적으로 시작을 해서 남편의 직업이 왜 연기자였는지 영리한 설정으로 빠르게 마무리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는 남편의 대사와 함께 다시 남편의 코 고는 소리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구성과 장치 복선들이 영리하고 깔끔하게 조합이 됐죠. 마지막에 열려있는 결말은 감독의 영리함인 것 같습니다. 부부가 믿음과 의심 사이에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이 끝났다는 거죠. 남편은 어떤 합의나 조율로 맞춰진 게 아닙니다. 덮어진 거죠. 여전히 열린 결말은 또 다음 장의 불안한 부부의 이야기로 가능해집니다. 믿음과 의심이라는 경계가 사실은 막연하기 때문이죠. 믿음은 의심과 묘하게 또 동일합니다. 의심이 없다면 믿음은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현대인들에게 가장 내밀한 공포는 그 믿음과 의심이라는 각자의 프리즘을 통해 바라보면서 서로 뒤섞여 살아가기 때문이죠. 각자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의심하고 싶은 대로 의심하니까요. 그게 아니기를 바라는 대상이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이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여전히 불안함은 진행형이고 계속해서 증폭되고 있다는 것도 암시하고 있죠. 그것이 열린 결말을 가져온 감독의 영리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유미와 이선균이라는 배우의 연기도 또 빼놓을 수 없죠. 두 배우가 이야기를 주로 다 끌고 갑니다. 공포의 대상에서 공포의 주체가 되는 이것을 오고 가는 두 사람의 연기가 이 영화의 힘이고 또 볼거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18.5도였고요. 또 뵙겠습니다.